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기옥의 언제나 청춘. 오늘 그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풀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서명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풀 전문가로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됩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면 네. 본인 스스로 다른 소개하고 싶은 네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풀 좋아해서 동네에서 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또 그분들하고 이제 동호회 활동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 전문가라기보다는 풀 활동가? 풀 아저씨 정도. 그리고 저는 이제 동네에서 이러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농사 져요. 텃밭에서. 네. 농사 짓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많이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와 관계된 여러 가지 위원회에도 좀 속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런 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는 제가 이제 우기옥 대표님도 계시는 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주민자치나 협치가 시대의 화두인데 어쩌다 보니 조례 제정부터 그 위원회 구성까지 지금 2기까지 제가 의장을 맡고 있죠. 협치회 의장을.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풀 아저씨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네. 다양한 지금 일을 맡아서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풀 전문가를 좋아하게 되고 또 친근감이 가요. 저 역시도 이제 농촌 네.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풀이라 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고 또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명갑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풀의 세계 어떤 점을 좋아하게 됐고 또 풀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기는 아마도 이제 어려운 저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그럴 때 아마 제가 이제 찾았던 게 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풀은 사실은 농사를 지면서 제가 접했고 어렸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풀은 늘 제거의 대상. 그쵸. 네, 그리고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늘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주된 일이 풀을 없애는 거예요. 풀 뽑는 거.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추억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이제 거기에 정이 갔고 요즘에도 나오는데 황대곤 선생님의 야생초 편지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책을 봤는데 풀의 강인함 이런 거에 대한 거에 좀 약간 매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척박한 데서 자기 스스로 잘하는 그런 걸 보고 사람보다 낫다. 내가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많아서 관심을 가졌고 요리를 통해서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좀 했죠. 도시농부들한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 동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근본적인 출발점은 아마 그 풀 활동이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 풀로 시작해서 네. 지금 다른 영역까지 네. 자리를 잡게 되셨군요. 자리를 일부러 잡는 건 아니고 풀의 강인함을 배우신 거 아니에요? 풀 때문에 이렇게 풀렸어요. 인생이. 저도 옛날에 이제 농학 관련 공부를 좀 했을 때 그 잡초의 미학이라는 그런 제가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잡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토양을 보존하고 뭐 맞습니다. 예, 영양도 제공하고 굉장히 잡초에 좋은 점이 많고 잡초도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건데 정말 제거해야 될 그 대상이잖아요. 풀이라는 게. 세상은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정한 거지.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뭐 농작물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강의도 엊그제 또 강의도 하시던데 네네. 어떤 강의였어요? 그거는 이제 풀 이야기라고 그 부제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영상을 보여줬어요, 진짜. 개가 풀을 뜯어먹어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죠. 아니 개가 풀을 먹어요. 그래요? 고양이도 먹고 어. 육식 동물들이 풀을 먹어요. 잡식 동물들이. 왜 먹냐 하면 저도 이제 제가 학자로서 연구한 바는 아닌데 사람이 이제 쓸데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면 죽을 때 됐다 그러잖아요. 짐승들도 평상시 안 먹는 걸 먹는다 하면 내 몸에 이상이 온 거야. 그래요? 그것을 어찌어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되면 짐승이 이제 뭐 이렇게 싸우다가 등을 물려가지고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나무에 등을 비빈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또는 소화불량이나 이런 게 걸려서 소가리를 하면 그거에 도움이 되는 풀을 먹고 구토를 해서 낫는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실은 귀농을 하면 뭘 할까 하다가 나랑 적성에 맞는 게 약초를 기르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인삼 기르는 거 뭐 이런 약초 기르는 학교를 좀 다녔었는데 그거는 제가 완전히 귀농을 해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나 가능한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쉽지 않다. 좋은 약초는 심산유곡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 우리 주변에 그런 몸에 좋은 그 풀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들한테 유용한 풀을 사이에 기르는 거. 그러면 그것이 작물의 병에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땅 흙을 좀 살려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요. 그럼 현재 어디 그 천수 텃밭에서 네.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뭐 기르고 계신가요? 저는 그 텃밭에 농사 짓는 것은 동호회들하고 같이 짓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엽채류나 상추나 고추 이런 거 기르는 거는 같이 기르는데 그건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우리 동무들이 기르고 있으니까 네. 옥상에도 많고 제가 하는 거는 저희 옥상과 그 천수 텃밭 야산이 있어요. 버려진 야산. 거기다 이제 나물, 쉬나 뭐 이런 곰치나 부지깽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약초라고 하는 뭐 도라지나 잔대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안 자라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지 공부 안 합니다. 그래요.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그 우리가 서울숲에 가서 그 풀놀이 한 적도 있는데 예, 그런 활동도 가끔 하시나요? 어때요? 너무 좋았는데. 예전에는 자주 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딴짓 하느라고 자주 못하고 그때 이제 제목이 나풀나풀? 맞아요. 나풀나풀. 너무 좋았어요. 즉흥적으로 이름을 정하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숲 해설가가 하는 서점이 있어서 그분하고 이렇게 알아서 그분이 서울숲 이론에서 이제 그런 풀을 소재로 강의를 연강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코로나가 와서 연강은 못하고 한 번만.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텃밭 보급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귀농운동본부 산하에. 텃밭 보급소? 네네네. 거기 제가 농부학교를 다녔는데 다니고 나서 제가 활동을 했는데 그게 뭐 했냐면 그 텃밭 보급소의 농부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든다든지 뭐 이 아이 어떻게 잘 학습을 시킬까 하는 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선생님이 요청을 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보통 어떤 학교든지 농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짜여진 걸 대충 수박에 겉을 핥고 지나가요. 이렇게 농부학교를 한 3달 동안 쭉 지나가는데 궁금한 게 있다고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그 간극을 메꾸는 원래 강좌를 하자.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바가 풀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풀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걸 했죠. 몸살리기 운동도 하고 탈핵의 문제, 물의 문제, 흙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양성평등의 문제까지 이제 양성평등까지. 네, 그러니까 땅에서 짓는 농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 관계, 사람 농사까지. 네, 까지를 좀씩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씩 발전해서 그때 풀 강좌에 오셨던 분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푸진가리라고 동호회 푸진가리. 푸진가리? 네네 푸진가리. 예, 네, 그 네이버에 딱 사진에 치면 푸진가리가 전라도 표준말로 푸송기 그런 말이에요. 맞아. 푸진가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서로한테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들의 좋네요. 모임. 아주 좋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하여튼 저도 풀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때 서울숲에 가서 많이 음. 배웠고 망초꽃을 잘라서 나물 해 먹는 거 그 뒤로 많이 해 먹었어요. 아, 그때 좋아요. 배워서 식감이. 오늘 맛있더라고요. 장아찌 하면 최고입니다. 장아찌까지는 못 해봤고 무쳐 먹는 거. 장아찌 하려면 많이 써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풀은 보통 어릴 때는 날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오가 시작되면 단오 무렵 기준으로 뭐 1년 초들은 대부분 꽃을 피우려고 꽃대가 올라와요. 단오 기준.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꽃을 피우니까 독성이 조금씩 생기고 뻣뻣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러하듯이 닭이 알을 품으면 사나워지잖아요. 엄마는 강인하듯이.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날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웬만한 거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대가 쭉 올라와서 성장하면 그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약간 부드러운 데까지 끊어서 그 채로 장아찌를 하면 굉장히 식감이 맛있어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기회 되면 드리겠습니다. 해놨어요? 네네. 언제 맛 좀 보여주세요. 네. 요즘 풀이 지금 가장 왕성할 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풀 관련 강의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때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거 막 열심히 알리고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할 때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고요. 또 제가 그쪽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원하시면 제가 무상으로도 해드리고 또 사실은 그 풀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풀을 어떻게 활용한가 하는 것은 풀을 보고 공부하는 데서 오는 만족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취해서 잘 활용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면서 사실은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임원경제지 공부하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모임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떼시자, 지을작자, 이로울 이자에 소반반자. 그래서 이름하여 제철에 손수 지어 먹는 몸에 이로운 밥상. 근데 그런 관련 프로그램이 몇 개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것도 몇 번 하다가 아이들하고도 하고 하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환경 또 생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생태나 환경 문제에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은 이제 과잉 시대라고 믿어요. 이게 너무 넘치는 거죠. 사실은 부족하지 않고 맞아요. 넘치는 데서 오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장 좋은 음식물 처리 기계인데 적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뭐든 그러니까 에너지도 결과적으로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든 뭐든 다 사람들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이제 편하게 사는 거,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 이렇게 기술적으로 과도한 발전도 사실은 사람들이 편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좀 이제 저는 원래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자동으로 전략이 되는데 그 냉장고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 쇼핑 카트도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동네에 그 가서 매일 사다가 조금씩 먹고 텃밭에 길러 먹었단 말이죠. 그 사회적 가치를 많이 이제 만들어서 세상을 기여하는데 바쁘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사람이 손수하는 게 나는 가장 좋다. 그래서 저는 밭에다가 그 거름을 안 주고 오줌 주는 게 유일해요. 그래요? 그때부터. 예. 어떻게? 그럼 안 자라면 안 먹는 거지. 왜냐하면 밭에서 길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생산량은 안 돼요. 저는 도시농업이 도시농업자를 쓰는 거를 텃밭보급소 그 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회 가서 농업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의 규모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도시농업이 이제 생산 기반의 기능보다는 흔히 말하는 소셜 파밍, 사회적 농업, 우리나라도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농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그 결합과 이런 걸 위한 기능, 치유 기능,
소통 기능, 매개 기능 할 그런 상황이 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앞으로 이제 텃밭 보급소에 제가 또 뭘 맡고 있으니까 같이 좀 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텃밭 보급소 정말 좋은데요. 텃밭이 진짜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기후 위기 시대도 그렇고 텃밭의 소중함은 정말 해본 사람은 알고 우리 모두가 좀 더 확대해야 할 가장 쉬운 가장 가까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조그만 자투리 땅만 있어도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거기다 뭐라도 심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잖아요. 자기 가까이에서 자기 먹는 야채라도 따 먹는 거.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래서 막 비어 있는 옥상들 보면 너무 아깝고 많이 좀 이렇게 그런 걸 누군가가 좀 이렇게 자꾸 보급하고 네네. 강조하고 지원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풀 또 나물, 약초 이런 등등 지금 넘쳐나는 그 슈퍼마켓의 마트의 그런 야채가 아닌 내가 손수 못났지만 네네. 따먹는 그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도시에는 사실 땅이 없고요. 시골에 가면 땅을 놀려서 그렇죠.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심지에 그러면 없는 땅을 만들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땅은 그렇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보도블록으로 덮여 있는 많은 땅들 그런 땅들의 이제 자연적 복원을 통해서 저는 그런 걸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이제 많은 공원들이 우리나라는 침엽수가 있고 가운데는 보도블록이 쫙 깔려 있고 사람은 없고 그런데 적당히 균형 잡힌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약간 그 다층 구조의 농사 방식 그리고 이제 정원과 공원과 텃밭이 어울리는 거. 그 텃밭은 사실은 옛날에는 텃밭이라 하면 터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네, 그렇습니다. 물 안에 있는 거. 그 텃새란 말이 내 터 안에 있는 새가 네, 텃새 부린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건 사실 텃밭 아니에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도시라는 구조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큰 공원이 들어서기 원하잖아요. 근데 큰 공원을 우리가 멀리 가서 다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큰 공원이 아니래도 자그마한 공원이라도 내 가까이 있게 하고 자연을 가능한 한 그 동네에서 향유하는 사람이 가꾸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네.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부분을 텃밭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죠. 네, 공원은 지금 공원은 굉장히 잘 꾸미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꾸미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텃밭으로 가꾸게 의무적으로 했으면 저는 그거 좀 제안하고 싶어요. 독일에 무슨 어디다 제안을 해야 되나? 이거 국토부에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그 각 지자체가 결심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사실은 법으로 강제하면 가장 좋긴 하죠. 아니 이제 뭐 아파트 짓는 건 지자체가 짓는 거는 아니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으로. 정말 아까워요. 너무 그러니까 공원만 예쁘게 꾸미는 게. 아파트 건축물의 구조 특성상 수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주차장이 다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지표는 다 공원화 시켰는데 조경 회사가 전문적으로 가꾸는 것을 그냥 쳐다보는 수요자 입장에서라기보다는 나는 그걸 가꾸는 기쁨이 더 훨씬 크다. 근데 농작물만 가꾸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정원과 텃밭 농사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들을 원하고 있고 어디 가면은 뭐 저기 노란색 꽃이 있고 어디 가면 파란색 꽃이 있고 그래야 다양하듯이 공원마다의 그 동네의 특성 또 다양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네 풀, 우리네 나물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은 대부분의 공원이 다 양풀, 양꽃으로 그렇죠. 보기 좋잖아요. 전부
수입품이죠. 일단 보기 좋으니까. 예, 정말 우리나라 토종의 그런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이게 그런 것도 섞어서 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점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만 년 동안 이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땅에 자랐기 때문에 첫째로 이 땅에 잘 적응돼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약간 뭐 좀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이런 거는 아마도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예. 많은 그 조경 업체나 조경 학자들이 외국은 이 가드닝이나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육종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미스김 라일락을 미국에 갖고 와서 만들었고 우리나라 옛날에 구상나무를 미국에서 갖고 왔고 크리스마스 트리 했듯이 그래서 조경에 적합한 종을 육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 거지. 왜? 뭐 안 해도 되는 우리는 차경이라는 걸 경치를 가져온다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자연의 경관을 빌려온다는 그치. 그런 건축물 구조여서 일본처럼 막 내 마당 안에 인위적으로 조경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옛날의 정서가. 근데 지금은 이제 갖고 와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정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공원을. 그러면 우리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풀과 나무와 꽃들을 조경에 맞게 이게 뭐지? 육종도 하고 개발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외국에서 많이 돼 있는 걸 갖다 쓰기 바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국계 화려합니다. 개인적으로 크고 화려한 게 오랜 동안 보면 이렇게 지루해. 맞아요. 작은 게 오래 봐야 좀 네. 이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풀 이야기에서 또 텃밭, 먹거리에서 조경까지 갔습니다. 아, 예. 예, 도시 조경까지 우리가 오늘 좀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봤는데 어떤 것이든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무가로 할까? 전문가로 정말 이런 이야기는 좀 자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박한 이 도시 생활에서 좀 우리 지금 이런 풀 이야기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막 넉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주 들여다보면 내 것이 된다. 근데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이 있으면 옆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보살펴주고 그러면 언젠가 나한테 왔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천수밭에서 행사를 하면서 천수밭의 이름이 사람들은 하늘천의 물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천천자의 손수자예요. 그거를 어떤 스님이 이제 줘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뜻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천수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어요. 손이 1000개 달린.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배품과 일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행사를 할 때 천수라 하면 1000번의 손길이 가야 작물이 온전히 잘 성장하고 자란다. 사람도 1000번의 마음과 눈길을 줘야 진정한 벗이 된다. 내가 사랑하거든 그 많은 눈길과 마음을 줘라. 특히 세상에 멋지고 잘나고 그 좋은 것들은 스스로 잘 돼. 근데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조금 소외돼 있거나 어렵거나 그런데 더 많은 눈길을 주면 세상의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다. 어줍지 않게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시. 너도 그렇다. 예,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문득 그 시가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노원에서 풀과 자연을 사랑하는 서명감님을 모시고 싱싱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날로 무성해지는 녹음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